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최고다라는 자부심이 드높았던 경기고등학교. 경기고 72회는 1973년에 입학을 했고요. 평준화 전에 마지막 시험을 보고 입학한 기수입니다. 마지막 시험 기수라고 합니다. 경기고 71회에는 정두원, 최준경, 조원동, 김대기,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잘 나갔었던 행시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72회에는 사시 출신들이 많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종걸 야당 원내대표, 고승덕 전 의원, 사시 출신은 아니지만 노회찬 전 의원도 같은 기수입니다. 당시 경기고등학교 학생들의 평균 IQ가 140이 가깝고 150이 넘는 학생들도 많았다는 것이 교사들의 증언입니다. 황교안, 이종걸 이 두 사람의 경기고등학교 시절은 어땠을까요? 황교안 총리 후보자는 학생회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독일병정 같은 모범생이었다라는 것이 당시 관계자들의 증언입니다. 반면에 이종걸 의원, 독립운동가 이회영 선생의 손자죠. 평범한 학생이었지만 예술가 기질, 피아노와 미술 같은 것을 즐기는 예술가 기질이 있는 학생이었고 때로는 반항적인 기질도 있어서 반정부 유인물을 만들어서 노회찬 전 의원과 함께 뿌리기도 했었다라고 당시 같이 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 보시죠. 여기 있군요. 죄송합니다. 1977년에 두 사람은 성균관대에 함께 입학을 합니다. 한 해 재수했습니다. 입시 실패의 아픔을 함께 겪은 것이죠. 성격이 두 사람이 많이 다르지만 각별한 사이였다라는 것이 두 사람의 말입니다. 이 두 사람이 1년 동안 학교를 같이 다녔었고 그러나 그 후에 이종걸 원내대표는 다시 입시에 도전해서 서울대에 입학하면서 두 사람의 학창시절 동행은 단 1년으로 끝나고 맙니다. 이어서 두 사람은 법조인으로 다시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공안검사 그리고 한 사람은 민변 변호사입니다. 사시는 7회나 빠릅니다. 황교안 후보자가 23회 그리고 이종걸 후보자는 30회입니다. 공안이란 말은 공공의 안전, 좋은 말입니다.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과거 정권에서 남용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반면 이종걸은 민변 변호사로 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 두 사람, 황교안, 이종걸 이 두 사람의 기질 차이, 학생 때부터의 기질 차이가 삶의 차이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과거에 공안을 맡았었던 검사들이 구공안이라고 불리면서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검사장 승진해서 실제로 탈락을 하기도 했었죠. 그때 2000년에 정계 입문해서 당시 재선 여당 의원이었던 이종걸 원내대표는 조금만 버텨라, 내가 도울 길을 찾아보겠다, 도울 방법을 찾아보겠다라고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의 모습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과 크게 다르진 않죠. 10년 전쯤 일인데요. 10년 전쯤 모습인데 두 사람 다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15년 다시 두 사람은 운명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황교안 후보자는 평소에 내 친구들은 다 야당에 있다라고 사석에서 말했었다고 합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겠다라는 어제 이종걸 원내대표의 그 전화통화에서의 말에 껄껄 웃으면서 잘해달라라고 답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 황교안 후보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착하고 자기 성찰적인 신앙을 중심으로 사는 친구다. 그리고 법무장관이 됐을 때도 마음속으로는 환영했고 이번에도 어쨌건 축하한다고는 말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물론 청문회는 수월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제 김기춘 아바타다라고 친구를 맹공했던 이종걸 원내대표. 오늘 아침에도 발언이 상당히 수위가 높았습니다. 보시죠. 황 후보자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과 국제적인 망신을 초래한 간첩 조작 사건에도 깊숙이 개입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4.19 민주화운동을 혼란으로 5.16 군사쿠데타를 혁명으로 표현하는 역사관과 또한 병역 면제 의혹, 1년 5개월 동안 16억 원이라는 거액의 수임료로 인해 전관예우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황교안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망 어떨까요? 정치평론가 4명에게 저희가 들어왔습니다. 자, 먼저 야권을 많이 취재하는 박상병 평론가입니다. 야당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낭만은 글쎄라고 말했습니다. 자, 박상병 평론가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청문회 과정은 상당히 치밀하고 나름대로 당력을 쏟아서 야당이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인사청문회 표결 과정 속에서는 일단 여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야당이 이걸 표결로 무산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청문회 과정 속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까지도 만약에 부결적으로 발행할 잡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야당의 힘으로 황교안 후보자를 낙마시키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여권을 많이 취재하는 황태순 정치평론가입니다. 법무장관 재임 시절 때의 일이 쟁점이 될 것이다. 그전의 일들은 법무장관 전 될 때 한번 걸러졌었기 때문에, 청문회에 다뤄졌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시절이 쟁점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무래도 황교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2년 3개월 동안 보면은 그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에 대해서 야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공격할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황교안 후보자에 대해서 상당히 보면 공격의 칼날을 갖다 벼르고 있겠지만은 어떤 자질이라든가 도덕성 부분은 이미 1차 2년 한 3개월 전에 검증이 된 부분이었고, 또 특히 그 법무부 장관으로서 2년 3개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제 공수가 오고 가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갖고 낙마시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이번에는 총리실에서 비서관을 지냈었고 국회 홍보기획관을 지냈고요. 경향신문 정치부 기자 출신입니다. 이용호 평론가에게 들어봤습니다. 야당은 이번 인사청문회를 현재 야당 내분 사태의 분출구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내분이 진전이 안 되기 때문에 더 공세를 취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 반대로 그렇지 않고 어떤 야당 내부가 정지가 안 되기 때문에 공세를 취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좀 엇갈린 측면은 있는 것 같은데, 여하튼 지금 처해진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성완종 리스트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야당으로 봐서는 적절하게 물타기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의 시각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공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황교안 후보자가 총리가 된다면 그 부총리 두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연쇄 개각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에 대해서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회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보시죠. 황교안 후보자로서는 총리가 된다면 굉장히 좀 대한댓글 끌은 건 사실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경환 부총리나 황우여 부총리는 조만간 이제 국회로 아마 다시 돌아올 것 같습니다. 이제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서 그러니까 마무리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업무상에서 어떤 충돌은 벌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인생만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검사장 승진 누락되고 이명박 정부 때 검찰총장을 결국 하지 못했던 황교안 후보자, 옷 벗고 검찰에서 나갔지만 법무장관이 되고 총리 후보자까지 될 줄은 아마 본인도 몰랐을 겁니다. 또 이종걸 원내대표 수도권 4선이었지만 주목을 사실 별로 받지 못했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막말까지 논란만 많았었던 의원이었는데 절치부심 끝에 막판에 원내 사령탑이 됐습니다. 자, 이 두 40년 친구, 경기고 72회 두 친구들의 앞날에는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